보소 반갑습니다. 작은사장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블랙폰이라는 영화입니다. 22년 9월 7일에 개봉한 영화고요. 103분, 1시간 43분 정도 하는 영화입니다. 15세 이혼가 치고는 조금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피가 좀 많이 나와요. 피를 두려워하시는 분이라면 보기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르는 공포, 드라마, 스릴러이고요. 일단 시놉시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978년 덴버의 작은 마을에서 주인공은 아동 연쇄 납치 살인범에게 납치돼버리고 맙니다. 지하실에 갇혀가지고 살궁리를 모색하는데 지하실 방에 검은 색깔 전화기가 하나 있어요. 이 전화기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누군지도 모를 애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온 애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탈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납치 스토리 같지만 거기에다가 귀신 이야기를 끼얹었어요. 블랙폰이 가장 큰 매체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제목도 블랙폰인 거고요. 이 전화기는 연결선이 끊어져 있는데 전화가 자꾸 와요. 납치범의 앞선 피해자들이 이 전화를 통해서 주인공에게 훈수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착한 귀신들이에요. 훈수를 두는 애기들이 각자 다른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보니까 내가 했던 탈출 방법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길을 알려주거든요. 생각보다 도움은 안 됩니다. 결국 나중에 두고 보니 다 도움이 됐다 하지만 처음 탈출하는 과정에서는 전부 다 무쓸모하게 실패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스토리에서 꽤나 허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덴버의 작은 마을에서 애기가 자전거 타고 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얘가 납치당했는데 경찰이 그걸 찾지 못하고 그냥 계속 탐문수사나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가정폭력을 하는 모습은 굳이 왜 나오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영화 시작 후에 한 20분, 30분 정도가 마을에 대한 배경이나 주인공의 심리 상태 같은 거를 좀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귀신의 훈수로서 납치해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 배경 같은 거는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공이 좀 더 귀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었다. 아니면은 그만큼 침착하게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냥 조금 쓸데없는 잡설이 길다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연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출을 설명을 드리려면 그웬이라는 주인공 여동생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볼 수도 있고 예지몽을 꾼다든지 하는 그런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꿀 때마다 꿈이라는 걸 보여주는 연출을 하는데 그 연출이 굉장히 쌈뽕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 캠코더로 찍은 듯한 느낌으로 화면이 보여지는데 그 느낌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확실하게 현실과 대비되는 느낌을 줌으로써 이건 무조건 꿈이구나 하는 느낌도 들고 제가 원래 노이즈 낀 캠코더 같은 그런 느낌의 비주얼을 굉장히 좋아하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런 연출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 다른 연출들은 좀 쏘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스릴러 영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랙폰 같은 경우는 납치극이라서 외부와 납치당한 주인공의 모습을 함께 교차하면서 보여주긴 하는데 납치를 당한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답답함이라든지 핀이라는 어린 애가 가질 수 있는 무력함에 대한 그런 연출들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블랙폰은 총 3명의 인물로 진행이 됩니다. 주인공인 피니, 그웬, 그리고 그래버라고 하는 납치범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가면을 끼고 있거든요. 진격의 거인 보면 이빨이 엄청 많고 입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 느낌의 가면을 끼고 얘가 활동을 하는데 그 가면 비주얼이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눈은 근데 굉장히 초롱초롱해요. 대충 이런 가면을 껴가지고 마술사 모자를 쓰고 일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납치예요. 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머리가 뒤에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그림자 음영해진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모자 때문에.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무시무시한 비주얼. 네, 캐릭터 한 명씩 설명을 드리자면 얘 같은 경우는 그래버예요. 이름이 그래버는 아닌데 덴버의 작은 마을에서 아동 연쇄 납치 살인범을 별칭으로 그래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태 같은 자식이에요. 납치를 해가지고 애기들을 건드리진 않아요. 근데 애기들이 탈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건드립니다. 자기만의 철저한 룰이 있어요. 미친놈입니다 이거. 지하실에서 얌전히 갇혀 지내면 얘가 안 건드리는데 얘가 일부러 지하실 문을 막 안 잠궈놓고 열어놓고 나가요. 납치를 당한 사람은 문을 열어가지고 탈출을 시도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부러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가 밑에서 얌전히 납치당해 있으려는데 말을 안 들었지? 라고 하면서 애들을 갖다 닦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를 거 아니에요. 얘가 왜 나를 안 건드리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탈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 얘가 진행을 시키는 건데 그래버 같은 경우는 개무섭게 생겼어. 그래버 같은 경우는 스스로 게임이자 놀이처럼 생각하면서 일부러 애기들한테 룰을 설명 안 해주고 허점을 보이는 거거든요. 너티보이 게임, 즉 못된 아이 게임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붙인 건데 너티보이 게임의 첫 번째 벌칙은 가죽 벨트로 애들을 후드를 패는 거고 두 번째 너티보이의 벌칙은 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버 입장에서는 완전 녹아났죠. 납치된 방 안에서 감금돼가지고 기다리면서 평생 늙어 죽나 아니면 얘한테 두드려 맞아 죽나 그건 똑같거든요.
어쨌든 안 죽으려면 탈출을 시도해야 되는데 탈출을 시도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희망이 보인다라는 그 희망을 꺾는 거에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지 않나 싶어요. 딱히 범죄를 저지른다에 있어서 이유가 안 나오는 게 좋았습니다. 이런 미친 변태 사이코한테 애들 죽이는 이유를 알 게 뭡니까? 그냥 얘는 미친놈인데. 너티보이 게임 한다고 애기들을 1층에서 기다릴 때 위에 옷을 벗고 굉장히 경건한 자세로 이렇게 딱 기다리거든요. 그 모습이 엄청 변태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 진짜 걸리면 장난 아니겠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런 폭력적인 비주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면 비주얼부터 행동, 피지컬, 아무 이유 없이 애기들을 납치해서 너티보이 게임을 한다라는 그래버의 설정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인공 피니의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니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도 당해, 학교 다니면서 학교폭력도 당해, 굉장히 불쌍한 애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내면이 단단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폭력을 겪음으로써 애가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폭력으로 성장한 거 아니고 얘 자체가 워낙에 좀 멘탈이 좋은 애예요. 납치를 당할 때도 납치범한테 선빵을 치기도 하고, 납치된 곳에 갔을 때도 공포에 질려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침착하게 방을 먼저 살펴보고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아이입니다. 피니한테 일진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일진 친구도 그래버한테 당해버린 거예요. 블랙폰 있잖아요. 귀신이랑 연결돼가지고 귀신이 훈수 둬준다는 그 전화기. 그 전화기로 피니가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데 거기에는 피니의 일진 친구도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각자 나는 여기 땅굴 파봤어, 나는 여기 벽 부숴봤어, 나는 여기 창문으로 탈출 시도해봤어, 나는 비밀번호를 벽에 적어놨어, 그런 훈수를 두는데 일진 친구는 전화를 하더니 야, 애 두드려 패가지고 탈출하자, 이런 훈수를 더 줘요. 굉장히 물리적인 1차원적인 훈수를 더 줍니다. 근데 그게 결국 킥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다양한 친구들의 훈수가 나오는데 훈수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탈출하는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결말이 안 좋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유령 친구들의 도움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그래버를 죽일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잠깐 지울게요. 친구들이 자기 탈출 방법을 훈수를 준답시고 전화로 도네이션을 쏘는데 도네이션 내용 중에 뭐 로프를 통해서 창문을 탈출해봐 라든지 땅굴을 파봐, 벽을 파면 냉장고가 나올 거야 하는 그런 훈수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훈수 하나하나가 모여서 죽음의 나홀로 지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훈수를 허투루 듣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한 덕분에 그래버에게서 탈출할 수 있게 되죠. 이 전개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공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그래버라는 납치범을 죽이는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피니는 학교에 다니면서 굉장히 찐따 같은 성격 때문에 애들한테 인기가 없었는데 납치당해가지고 그래버를 죽이고 오니까 애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져요. 애들이 수근수근대면서 제가 걔야? 제가 그래버를 죽였대. 그래버는 키가 2m가 넘는다는데 어떻게 이겼지? 하면서 초등학생 특유의 자기들끼리 허풍 부풀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니는 인기 급상승 인간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달려가서 태토남스럽게 난 피니라고 해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납치에 대한 PTSD도 없나 봐요. 그냥 애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니까 기분 좋고 나도 자신감 생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무리 납치 당했을 때 침착한 모습을 보인다 해도 좋은 소문이나 일진같이 된 나를 좋아하는 거는 똑같은 애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인물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웬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피니의 친여동생이고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핀이랑 그웬이랑 성격이 비슷한 게 굉장히 소심해 보이는데 엄청 똑부러져요. 그웬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저희 오빠에 대한 꿈을 꾸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꿈을 안 꾸니까 Jesus what the fuck 하면서 하나님한테 욕갈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얘 보통 애가 아니구나, 난 놈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웬 같은 경우는 영적인 능력이 어머니한테 유전적으로 받았다고 해요. 어머니에 대한 떡밥은 많이 풀리지 않지만 어머니의 능력 때문에 집안이 굉장히 화목하지 못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웬은 자기의 꿈이 무조건적으로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신을 못 가질 것 같거든요. 그건 꿈일 뿐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본인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웬 같은 경우는 응 아니야 내 꿈은 다 맞아 이러면서 진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피니와 그웬의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폭력범으로 나와요. 가정 환경 자체도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아빠 같은 경우는 정신이 헷가닥합니다. 원래 가정폭력범들이 그런다고 하죠. 술만 안 마시면 착한 사람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웬은 방참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오히려 더 마음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그외에는 점점 꿈꾸는 퀄리티가 좋아져요. 처음에는 뭔지도 모를 단편적인 그림으로만 보이다가 나중에는 꿈 안에서 직접 활동하면서 단서를 알아내는 그런 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꿈속의 인물이랑 대화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자유롭고 확실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얘도 성장형 샤먼으로서 추후가 기대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거는 잘 그렸으니까 놔둘게요. 몇 번만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아빠, 맥스, 경찰이 있거든요. 아빠 가정폭력범 쓰레기라고 말씀드렸죠. 스토리 마지막에 엄청 반성하는 척하면서 애들아 미안했다 하면서 막 엉엉 웃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아들을 맨날 갖다 깝깝했는데 납치당해보니까 우리 아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다라는 그런 느낌의 반성도 아닌 것 같고, 뭐 때문에 그렇게 애기들한테 미안해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얘가 걔들한테 미안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성할 만한 이유가
이유가 없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냥 지금 얘는 술을 안 마셨구나 상태로밖에 안 보여져요. 드디어 얘도 아빠 구실하면서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얘는 똑같이 평생을 그렇게 두드려 패며 살 거예요. 맥스는 그레버의 친동생이에요. 집에서 같이 사는데 문제는 자기 형이 그레버인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맥스는 아동 연쇄 납치 살인범이 누군지 깊게 수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반인인데 수사 오타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죄를 좋아하는. 형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이 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수사 능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지만 결국 맥스는 단서를 찾아가지고 자기 형이 납치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 형한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캐릭터 설정 자체가 되게 신선하잖아요. 자기 형이 납치범인데 동생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설정이. 주인공이 핀이고 블랙폰이라는 귀신이 훈수둘 수 있는 그 매개체가 있어서 그렇지 그런 귀신 요소를 다 빼고 납치당한 불쌍한 애기들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하면은 이렇게 둘이 교차되며 보여주는 범죄 스릴러 영화로서도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긴 한 거는 아무리 자기 형이랑 그렇게 뭐 친하게 지내니 뭐니 해도 자기 집 지하실에 그렇게 애기가 갇혀 있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지하실 한번 내려가 볼만 하지 않나? 이악 물고 지하실 안 보는 것도 있긴 한데 그레버가 맥스한테 지하실을 내려가면 당신은 죽소라고 뭐 가스라이팅을 했던지 뭐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이악 물고 안 내려갔겠지. 아니면은 맥스가 우리 형만큼은 납치범이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 믿어온 모습일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찰이 나오는데 경찰이 제일 무쓸모합니다. 이런 장르는 어쩔 수 없어요. 경찰은 맨날 탐문수사만 해요. 심지어 그레버의 집까지 갑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만났던 건 맥스긴 한데 맥스의 말을 안 들어줘요. 왜냐면은 맥스한테 마약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치면은 경찰은 그래도 열심히 하셨잖아 라는 개연성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작은 마을에서 애가 지금 6명 이상이 사라졌는데 집 하나하나 쥐잡듯이 뒤져야지 그거를 안 한다는 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도 확증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미국이니까 고소당하면은 피해 보상금이 워낙에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소심하게 움직이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 거는 경찰이 그웬의 말을 들어준다는 거였습니다. 경찰이 그웬의 꿈 얘기를 들어주면서 무당 이과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귀신 수사 기법을 통해서 범인을 잡아내게 되는데 결국 그웬의 꿈 때문에 이 집이 어딘지 알아서 경찰이 쳐들어가서 납치범을 잡는다가 결말인 게 아니고 피니가 귀신들의 훈수를 받아가지고 먼저 탈출을 해요. 결국 이 영화에서도 경찰은 클리셰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화는 끝난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싸 이 사건은 내 것이야 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원래 공포 영화의 맛이에요. 공포 영화에서 경찰이 활약하면 안 됩니다. 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대충 등장인물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메시지는 그렇게 크게 막 생각을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블랙폰만큼은 호러 스릴러 자체로서 즐겨보고 싶었어요. 그 웬이고 핀이고 불쌍한 가정 환경에 자랐지만 얘들은 꿋꿋했고 알고 보니까 얘들은 그 누구보다 셌고 귀신들은 다 각자의 훈수를 뒀지만 다 이게 내 잘되자고 하는 소리냐 다 네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그런 훈수를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쳐두기로 했습니다. 그냥 영화 자체를 재밌게 잘 즐겼어요. 엔딩 같은 경우는 피니가 테토남이 되고 끝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엔딩이었습니다. 피니라는 애기 자체가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자신감이 굉장히 향상된 모습도 볼 수 있었고 한 아이의 성장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영화가 끝난다면 다음 후속작은 피니의 하이틴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엔딩이 저한테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블랙폰에 대한 평점을 매겨보겠습니다. 스토리 1점, 아동 연쇄 납치 살인범, 외실 미스테리, 거기다가 귀신을 끼얹고 영적인 능력까지 끼얹는다? 제가 안 좋아할 수 없는 스토리들이 다 넣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잡탕처럼 엮여져 있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요소로서 작용되게 만듦으로써 이 스토리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굳이 납치 얘기에 귀신을 끼얹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귀신 없었으면은 이 영화는 그냥 평범한 납치극이 됐을 거예요. 맥스를 사용해서 형과 동생의 기가 막힌 심리 스릴러가 아닌 이상 적재적소에 귀신이나 영적인 요소 같은 것도 되게 잘 쓰고 납치범의 그냥 인간적인 무서운 느낌도 굉장히 잘 살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출 같은 경우는 0.7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능력이나 귀신 같은 면에서는 굉장히 좀 제가 좋아하는 연출들을 많이 봤는데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연출들이고 1점까지 받을 그런 연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릭터 같은 경우는 0.8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캐릭터 하나하나 설정이 잘 돼 있는 것도 좋았고 개성이 뚜렷했던 것도 좋았고요. 문제는 불필요했던 캐릭터들이 많지 않았나. 가정폭력범 아빠라든지 다른 일진 친구들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솔직히 경찰 없어도 이거 문제 해결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쓸데없는 캐릭터들이 조금씩 있었다. 물론 장르의 특성상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긴 합니다. 서스펜스라는 장르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장치의 요소로 쓰기에는 조금 어색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0.2점을 깎았습니다. 메시지 같은 경우는 0.5점. 딱히 그렇게 큰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도 좀 더 깊게 생각하라면 생각할 수 있겠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은 그냥 재밌는 납치 유괴 영화였습니다. 납치가 재밌다는 뜻은 아니고요. 엔딩은 1점. 솔직히 1점 정도까지 엔딩은 아니거든요. 한
0.7점, 0.8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약간 사이다 같은 그 엔딩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굉장히 유치한 엔딩. 피니가 테토남이 돼서 이제부터 이 학교를 휩쓸고 다닐 것이다. 쟤는 하이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엔딩. 쟤는 이제 여기서 완전 초인기남이 돼가지고 피니만의 비밀 하렘을 차리겠구나 하는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엔딩이라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총 평점은 1, 0, 1.7, 2.5, 3, 4. 왜 이렇게 높아요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높음? 블랙폰 평점 4점입니다. 이렇게 높을 줄이야. 맞나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제 눈을 믿을 수가 없군요. 상업적 영화로서의 4점은 인정하고요. 그냥 작품성으로 치면은 2.5점에서 3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평범한 스릴러 영화거든요. 재밌게 봤습니다. 10월달에 블랙폰 2가 나오는 사실을 몰랐는데 영화관 가서 분명히 블랙폰 2라는 영화 예고편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전 블랙폰 1을 안 보고 2를 바로 봤을 텐데 이렇게 블랙폰 1을 보라고 추천해주신 구독자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미국에 블랙폰이 있다면 한국에는 황금폰이 있죠. 개극혐입니다. 황금폰 나가 뒤지십시오. 어쨌든 그렇습니다.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구독자의 영화 신청을 잘 받아들인 장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뽀뽀죠?